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힘들게 장식했던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치유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겠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결코 간단한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홀로 걷는 것과 같은 길고도 고단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그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수없이 다짐해보지만 어느새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낡은 습관과 상처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처가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의미하죠. 이 상처들은 때로는 눈에 띄게 크고 명백한 학대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부적절하다고 느낄 만한 폭언이나 행동을 직접 겪는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상처는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수천 번의 작은 칼날에 베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할까요? 넌 부족해, 넌 틀렸어라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소한 부탁은 거절당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시당합니다. 이 사람과는 아주 작은 일조차 함께 할 수 없구나 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신뢰나 정직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은 그들에 의해 교묘한 개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힙니다. 내가 뭘 알아?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당신의 존재는 송두리째 부정당합니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 하나로, 때로는 귀를 찢는 듯한 고함과 모욕으로 그들은 당신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 실수투성이인 존재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들의 불같은 분노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상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소리 없는 학대도 있습니다.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시와 외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마저 거부당하는 경험들. 고함 소리는 잦아들었을지 몰라도 그 차가운 침묵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혹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하며 왜 너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고 비난합니다. 결국 당신의 삶에서 선함, 친절, 존중, 합리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버립니다. 설령 그들이 다정하게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결국은 위선이었거나 목적을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학대적인 환경이 일상이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가해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어쩌다 내가 또 이런 끔찍한 관계에 빠지게 된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정말 충분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특별함, 즉 나만 홀로 고립되었다는 절망감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당신을 덮쳐옵니다. 나는 너무나 혼자야. 내가 겪은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통을 과연 누가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져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조차 두렵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볼 때 그 가해자는 전혀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가해자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도 완벽하진 않았어. 학대당했을 때 나도 잘 대처하지 못했잖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를 당하면서 잘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서툴렀던 자신의 반응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상처를 겪고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에 빠지며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수치심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으로 변해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이미 3번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33살의 이혼을 3번이나 한 여자예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저는 이미 망가졌고 상처 입은 중고품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 특별함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슬픔, 즉 복합애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내게 무엇이 남았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상실감은 쓰라림과 뒤섞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당신 머릿속에 남은 가해자의 목소리입니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 말입니다. 학대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아들이나 딸,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고 한때 의지했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상실의 무게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고통과 슬픔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평화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새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리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이 듣기를 바라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는 지독히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결코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그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거짓은 거짓이라고 부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거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고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이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진실을 당신에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의 핵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고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어릴 적 배웠던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 황금률을 뒤집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 자신을 대접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위로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입을 막고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소리가 있어. 그리고 내 목소리는 들려질 가치가 있어. 당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자유란 당신의 삶을 위해 훨씬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 여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든 지지 모임이든 혹은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 감정이 격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게는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진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거짓으로 가득 채웠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이끌림과 올바른 선택을 따라갈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노력의 끝에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평화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회복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힘들게 장식했던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치유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겠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결코 간단한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홀로 걷는 것과 같은 길고도 고단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그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수없이 다짐해보지만 어느새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낡은 습관과 상처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처가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의미하죠. 이 상처들은 때로는 눈에 띄게 크고 명백한 학대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부적절하다고 느낄 만한 폭언이나 행동을 직접 겪는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상처는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수천 번의 작은 칼날에 베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할까요? 넌 부족해, 넌 틀렸어라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소한 부탁은 거절당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시당합니다. 이 사람과는 아주 작은 일조차 함께 할 수 없구나 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신뢰나 정직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은 그들에 의해 교묘한 개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힙니다. 내가 뭘 알아?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당신의 존재는 송두리째 부정당합니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 하나로, 때로는 귀를 찢는 듯한 고함과 모욕으로 그들은 당신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 실수투성이인 존재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들의 불같은 분노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상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소리 없는 학대도 있습니다.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시와 외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마저 거부당하는 경험들. 고함 소리는 잦아들었을지 몰라도 그 차가운 침묵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혹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하며 왜 너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고 비난합니다. 결국 당신의 삶에서 선함, 친절, 존중, 합리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버립니다. 설령 그들이 다정하게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결국은 위선이었거나 목적을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학대적인 환경이 일상이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가해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어쩌다 내가 또 이런 끔찍한 관계에 빠지게 된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정말 충분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특별함, 즉 나만 홀로 고립되었다는 절망감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당신을 덮쳐옵니다. 나는 너무나 혼자야. 내가 겪은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통을 과연 누가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져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조차 두렵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볼 때 그 가해자는 전혀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가해자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도 완벽하진 않았어. 학대당했을 때 나도 잘 대처하지 못했잖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를 당하면서 잘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서툴렀던 자신의 반응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상처를 겪고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에 빠지며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수치심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으로 변해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이미 3번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33살의 이혼을 3번이나 한 여자예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저는 이미 망가졌고 상처 입은 중고품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 특별함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슬픔, 즉 복합애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내게 무엇이 남았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상실감은 쓰라림과 뒤섞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당신 머릿속에 남은 가해자의 목소리입니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 말입니다. 학대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아들이나 딸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고 한때 의지했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상실의 무게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고통과 슬픔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평화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새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리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이 듣기를 바라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는 지독히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결코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그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거짓은 거짓이라고 부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거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고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이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진실을 당신에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의 핵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고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어릴 적 배웠던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 황금률을 뒤집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 자신을 대접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위로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입을 막고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소리가 있어. 그리고 내 목소리는 들려질 가치가 있어. 당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자유란 당신의 삶을 위해 훨씬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 여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든 지지 모임이든 혹은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 감정이 격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게는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진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거짓으로 가득 채웠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이끌림과 올바른 선택을 따라갈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노력의 끝에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평화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회복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힘들게 장식했던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치유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겠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결코 간단한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홀로 걷는 것과 같은 길고도 고단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그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수없이 다짐해보지만 어느새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낡은 습관과 상처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처가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의미하죠. 이 상처들은 때로는 눈에 띄게 크고 명백한 학대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부적절하다고 느낄 만한 폭언이나 행동을 직접 겪는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상처는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수천 번의 작은 칼날에 베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할까요? 넌 부족해, 넌 틀렸어라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소한 부탁은 거절당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시당합니다.
이 사람과는 아주 작은 일조차 함께 할 수 없구나 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신뢰나 정직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은 그들에 의해 교묘한 게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힙니다. 내가 뭘 알아?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당신의 존재는 송두리째 부정당합니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 하나로, 때로는 귀를 찢는 듯한 고함과 모욕으로 그들은 당신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 실수투성이인 존재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들의 불같은 분노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상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소리 없는 학대도 있습니다.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시와 외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마저 거부당하는 경험들. 고함 소리는 잦아들었을지 몰라도 그 차가운 침묵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혹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하며 왜 너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고 비난합니다. 결국 당신의 삶에서 선함, 친절, 존중, 합리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버립니다. 설령 그들이 다정하게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결국은 위선이었거나 목적을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학대적인 환경이 일상이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가해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어쩌다 내가 또 이런 끔찍한 관계에 빠지게 된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정말 충분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특별함, 즉 나만 홀로 고립되었다는 절망감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당신을 덮쳐옵니다. 나는 너무나 혼자야. 내가 겪은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통을 과연 누가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져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조차 두렵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볼 때 그 가해자는 전혀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가해자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도 완벽하진 않았어. 학대당했을 때 나도 잘 대처하지 못했잖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를 당하면서 잘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서툴렀던 자신의 반응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상처를 겪고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에 빠지며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수치심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으로 변해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이미 3번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33살의 이혼을 3번이나 한 여자예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저는 이미 망가졌고 상처 입은 중고품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 특별함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슬픔, 즉 복합애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내게 무엇이 남았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상실감은 쓰라림과 뒤섞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당신 머릿속에 남은 가해자의 목소리입니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 말입니다. 학대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아들이나 딸,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고 한때 의지했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상실의 무게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고통과 슬픔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평화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새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리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이 듣기를 바라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는 지독히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결코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그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거짓은 거짓이라고 부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거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고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이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진실을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의 핵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고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어릴 적 배웠던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 황금률을 뒤집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 자신을 대접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위로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입을 막고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소리가 있어. 그리고 내 목소리는 들려질 가치가 있어. 당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자유란 당신의 삶을 위해 훨씬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 여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든 지지 모임이든 혹은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 감정이 격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게는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진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거짓으로 가득 채웠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이끌림과 올바른 선택을 따라갈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노력의 끝에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평화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회복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힘들게 장식했던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치유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겠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결코 간단한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홀로 걷는 것과 같은 길고도 고단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그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수없이 다짐해보지만 어느새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낡은 습관과 상처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처가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의미하죠. 이 상처들은 때로는 눈에 띄게 크고 명백한 학대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부적절하다고 느낄 만한 폭언이나 행동을 직접 겪는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상처는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수천 번의 작은 칼날에 베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할까요? 넌 부족해, 넌 틀렸어라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소한 부탁은 거절당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시당합니다. 이 사람과는 아주 작은 일조차 함께 할 수 없구나 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신뢰나 정직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은 그들에 의해 교묘한 개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힙니다. 내가 뭘 알아?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당신의 존재는 송두리째 부정당합니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 하나로, 때로는 귀를 찢는 듯한 고함과 모욕으로 그들은 당신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 실수투성이인 존재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들의 불같은 분노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상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소리 없는 학대도 있습니다.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시와 외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마저 거부당하는 경험들. 고함 소리는 잦아들었을지 몰라도 그 차가운 침묵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혹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하며 왜 너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고 비난합니다. 결국 당신의 삶에서 선함, 친절, 존중, 합리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버립니다. 설령 그들이 다정하게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결국은 위선이었거나 목적을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학대적인 환경이 일상이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가해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어쩌다 내가 또 이런 끔찍한 관계에 빠지게 된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정말 충분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특별함, 즉 나만 홀로 고립되었다는 절망감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당신을 덮쳐옵니다. 나는 너무나 혼자야. 내가 겪은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통을 과연 누가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져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조차 두렵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볼 때 그 가해자는 전혀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가해자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도 완벽하진 않았어. 학대당했을 때 나도 잘 대처하지 못했잖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를 당하면서 잘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서툴렀던 자신의 반응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상처를 겪고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에 빠지며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수치심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으로 변해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이미 3번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33살의 이혼을 3번이나 한 여자예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저는 이미 망가졌고 상처 입은 중고품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 특별함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슬픔, 즉 복합애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내게 무엇이 남았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상실감은 쓰라림과 뒤섞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당신 머릿속에 남은 가해자의 목소리입니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 말입니다. 학대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아들이나 딸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고, 한때 의지했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상실의 무게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고통과 슬픔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평화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새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리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이 듣기를 바라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는 지독히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결코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그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거짓은 거짓이라고 부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거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고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이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진실을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의 핵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고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어릴 적 배웠던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 황금률을 뒤집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 자신을 대접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위로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입을 막고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소리가 있어. 그리고 내 목소리는 들려질 가치가 있어. 당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자유란 당신의 삶을 위해 훨씬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 여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든 지지 모임이든 혹은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 감정이 격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게는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진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거짓으로 가득 채웠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이끌림과 올바른 선택을 따라갈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노력의 끝에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평화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회복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힘들게 장식했던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치유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겠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결코 간단한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홀로 걷는 것과 같은 길고도 고단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그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수없이 다짐해보지만 어느새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낡은 습관과 상처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처가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의미하죠. 이 상처들은 때로는 눈에 띄게 크고 명백한 학대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부적절하다고 느낄 만한 폭언이나 행동을 직접 겪는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상처는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수천 번의 작은 칼날에 베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할까요? 넌 부족해, 넌 틀렸어라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소한 부탁은 거절당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시당합니다. 이 사람과는 아주 작은 일조차 함께 할 수 없구나 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신뢰나 정직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은 그들에 의해 교묘한 개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힙니다. 내가 뭘 알아?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당신의 존재는 송두리째 부정당합니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 하나로, 때로는 귀를 찢는 듯한 고함과 모욕으로 그들은 당신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 실수투성이인 존재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들의 불같은 분노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상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소리 없는 학대도 있습니다.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시와 외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마저 거부당하는 경험들. 고함 소리는 잦아들었을지 몰라도 그 차가운 침묵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혹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하며 왜 너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고 비난합니다. 결국 당신의 삶에서 선함, 친절, 존중, 합리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버립니다. 설령 그들이 다정하게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결국은 위선이었거나 목적을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학대적인 환경이 일상이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가해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어쩌다 내가 또 이런 끔찍한 관계에 빠지게 된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정말 충분해. 나는 이런